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격에 대해서 편인 정인을 하고요. 그전 격하고 좀 비교를 쭉 해본 뒤에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이 이제 그거 나오지 종격이 나오게 되고 화격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요거 하면은 조금 재밌어요. 여기까지 갈 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쉬워질 테지만 이번에는 편인하고 정인이 격을 이룰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도 잡아야 되겠죠. 편인이 격이면요. 뭐 이러한 구조가 이제 편인격이겠죠. 여기에 있는 정기가 나와 있고 이것이 통변이 편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편인격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편인격이면은 특징이 제가 그랬어요. 요거의 특징은 게으른 단점이 있다고요. 이거 좀 요행수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편제가 있어서 좀 눌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제가 있으면 좋다. 이러면 격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죠. 이 특징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실제는 이제 이러한 점 때문에 나왔어요. 어떤 점이냐니까, 편인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에 대한 감각도 있지만요, 상당히 기획력이 뛰어나고 아주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요령이 뛰어나요. 요령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고요. 사람이 참 오랫동안 쭉 게으르면 어떻게 되느냐. 남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만큼을 이뤄놨으면요, 10년 동안 자기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놀면서 지내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벌려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러면은 항상 거기에 능해요. 편법. 뭔가 묘수가 없을까. 잘못 가면 이제 이게 도박을 하게 되죠. 이래서 편인은 어떤 제함이 필요하다. 이거 편제요.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은 된다는 뜻이거든요. 편인 특성이 왜 그러냐? 구속을 싫어해요. 왜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년 전만 영화 나오면요, 자기 중국 소림사 영화 나오면 꼭 동굴 속에 갇혀서 있는 스님이 있어요. 그것도 꼭 새우랑 차고요. 정말 영화 보면 새우랑 꼭 채워져 있어요. 발목도 채우고 손목도 채우고. 그럼 또 밥은 또 갖다 줘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이 양반이 항상 특이한 재능이 항상 있어요. 무술을 잘한다든가 하여튼 뭔가 상당히 잘해요. 구속을 싫어하다 보니까 파괴를 잘 하죠. 하지 말라는 집만 골라서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파괴할 거면 그냥 사회에서 살지, 또 사회에 적응을 못 해요. 왜냐니까, 사회에 가면요, 돈을 벌려면 어딘가 근무해야 되든가, 어딘가 한 군데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양반이 항상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돈 벌 수 있는 어떤 충동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특히나 더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미 일간, 기획력이 강하고 창조가 강한 케이스는 이미 일간이면 특히나 더 강해져요. 이것도 참 강해질 수 있겠죠. 이런 거요. 누가 제일 게으르냐?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쭉 가다 보면요, 신일간의 편인을 이루면은 사람이 좀 게으름이 극치에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신일간이 보니까 약간 좁은 마음이 있어요. 도박하면 될 것 같다는 그 도박 심리가 많이 발생하죠. 어디에 가 있냐? 신일간의 편인격에 운이 좀 나쁘면요, 강원도에 있거나 미국 라스베가스 가 있게 돼요. 거기 가서 또 다 탕진하고 다시 한번 또 뭔가를 바라는 게 있죠.
그래서 편인격을 이룬 사람을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재능은 풍부하지. 뭐든지 재주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남은 하나 하기도 힘든데 가지고 있는 게 보통 3개, 4개, 5가지 널려 있어요. 아주 많은 재능에 그거를 돈으로 연결을 못 시켜요. 사람의 특성이. 그러니까 벌써 돈 얘기 나오면 머리 아파한단 말이죠. 돈 벌려 성공하는 것도 별로 없고 단지 자기 취미 있는 것만 많이 가지고 있게 돼요. 어떤 식이냐면요. 바둑을 참 잘 두는데 바둑을 한 몇 단이 된다 치자고요. 바둑 몇 단. 그럼 이거 하나만 참 대단한데 동시에 또 취미를 해가지고 또 골프를 잘하네요. 그럼 또 이것만 한지 아세요? 또 집에 가니까 또 요리를 또 기가 막히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에 대한 평가를 다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럼 도대체 직업이 뭐예요? 그리고 심심해서 또 집에서 혼자 공부해서 한의도 하네요. 한의사 뺨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뭐야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오리무중이에요. 이리 가면 이거 하고 저기 가면 저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진짜 이거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제가 바로 저희 사무실에 이런 애가 하나 있어서 항상 속 썩는 거 아닙니까? 출근 시간이 없어요. 왜 없냐? 저희 사무실은 출근 시간이 항상 10시예요. 10시인 이유가 교통도 많이 복잡한데 좀 푹 자고 오라고. 그 다음에 컴퓨터 쪽 사무실은 7시 넘어서 안 나가면 제가 이제 다른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7시 전이면 빨리 나가야 돼, 얘들이. 괜히 7시 이후에 있으면서 밥이나 먹고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내보내는 건데, 한 애가 10시에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나와봤자 1시에 나와요. 운 좋으면 12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침에 가니까 얘가 9시 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 거기 편인격인데, 야, 너 드디어 맘 잡았구나 했거든요. 밤을 새워서 있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예, 집을 안 가고 여기서 밤을 새고 있다가 하니까 드디어 10시부터 자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파악은요, 기가 막히게 해요. 남들이 5명이서 3개월을 할 일을 혼자한테 야, 너 이거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너 그러면 이거 한 달 이내에 끝내 하면요, 절대 못 끝내요. 남이 5명에서 3개월 할 일을 혼자서 열흘이면 다 하는데 한 달을 주면 절대 안 해요. 20일 가도 안 하고 25일 가도 안 한다고 한 26일쯤 돼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가 얘한테 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 일이 5명이서 3일 한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고 난 일을 딱 보니까 너는 3일만 할 수 있어. 해봐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글쎄요 하거든요. 재밌는데 해봐. 그러면 정말 3일 동안 밤을 새서 끝내요. 그래 놓고 20일 쉬어. 이게 낫지. 얘한테 한 달 줄 테니까 해봐. 이러면요. 24일까지 놀아요. 25일 놀고 26일 더 놀아요. 마지막 날 가서도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숨가쁘지요. 그만큼 이 앞뒤 순서가 없어요. 근데 일에 대한 그 파악 능력은 따라가는 사람이 또 없게 돼요. 한 파트에서 20년을 종사한 사람이 여기서 새롭게 애가 와서 불과 1년밖에 안 했는데 이미 이 양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개발할 때는 핵심이 되는 게 핵심이요. 이 핵심을 가지고 남들은 3년 개발해서 그 다음 잔 업무를 한 3개월이면 끝나는데 이런 특징이 뭐냐. 이거를 한 달에 끝내요. 뒤에가 10년 걸려요. 그 뒤에 시키면 안 돼, 이거. 지금 사무실이 정리를 하는데 여기 빨리 이거는 뭐 저거는 뭐 이렇게 해서 기획해서 옮겨봐 하면 금방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청소해 이러면요 시키면 안 돼요. 청소 진짜 불량이에요. 청소 불량이 얼마 정도냐. 책상에 하면요 그냥 막 이렇게 사방 내 있으니까 뭐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너무 또 깔끔하면 또 이게 좀 어지러워해요. 그러다가 이따금씩은 한 번 청소를 하는데 한 번 하면 또 너무 깔끔해요. 그건 왜냐? 지가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특성은 하기 싫은 거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직업이 기운이 넘치니까 항상 직업이 2가지예요. 뭐냐면은
어떠한 면이 있냐니까, 특히나 임일간이나 갑일간, 병일간에 또 무도 있죠. 이 무일간에 편인이 격을 이루면은 항상 묘하게 직업이 두 가지인데 기운이 뻗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직업이 의사나 한이 살면서 분명히 또 다른 뭔가 전문 취미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은 디자이너인데 분명히 또 뭐가 또 있어요. 이게 재능이 뛰어난 거거든요. 근데 편인격이 잘만 구성이 되면 대단하게 대성을 하게 돼요. 돈 욕심이 일단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편인격에 그나마 성실히 일하려고 하는 식신이 있던가 이러면 좀 나아지죠. 그만큼 편인격은요, 남한테 책임지기도 싫어하고 책임질 행동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이제 이게 괴짜죠. 구속이 어떤 돼 있으면 이 테두리 속에서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아예 피해버리게 돼요. 이런 사람하고 이런 남자와 어떤 여자가 좋아했다. 결혼하려고 하지요. 좋아할 땐 좋은데 결혼한 순간 또 집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구속되는 걸 참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런 분한테 너는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막 말하면요. 드디어 집을 나가요. 집을 어릴 때 나가면요. 주로 월지가 일간하고 동일해가지고 일간이 아주 강하면서 상관이 격을 이루거나 편관이 격을 이루면 부모하고 다툼이 생기면 가출하거든요. 근데 저 편인은 어릴 때 가출은 안 와요. 나이 들어 출가를 자주 해요. 저렴한 하는 출가 말고 정말 출가를 자주 해요. 제 사무실에 와 계시던 그 형님도 자주 출가를 한 거예요, 출가. 출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볼 때 가출이죠, 이게. 20대 전에 집을 나가면요, 그건 가출이고, 20 넘어서 30 넘어서 장가간 뒤에 집을 나가면 출가예요. 잦은 출가를 하게 되고 출가할 때마다 새로운 걸 또 배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직종에서 오래 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장점은 참 많은데 단점은 딱 이거죠. 제발 게으른 거 하고 한 우물을 못 파요. 공부를 시키면요. 저희 직원 말고 다른 어떤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저희 사주를 공부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얘 격을 딱 보고서 제가 한마디 했죠. 사주를 공부하려면 이때는 제가 컴퓨터를 만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외울 것도 많고 원리가 많았는데 요새라면 이제 시키겠죠. 도저히 이거 게을러서 공부하려고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했어요. 이 분명히 처음은 금방 하는데 뒤에 가면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가서 사실을 봐가지고 사실을 붙으면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얘기가 알았다고 갔어요. 그러놓고 사실을 공부한대요. 그리고 1차를 붙었어요. 근데 1차는 요령이기 때문에 공부 요령이 있으면 잘 붙어요. 2차 가니까 이게 많이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 얘가 2차 떨어졌어요. 지가 마지막 실수가 무엇이냐. 자기가 워낙 싫어하는 게 메모를 싫어한다고. 워낙 쓰는 걸 싫어하니까 글씨가 그냥 세발 하다 보니까 쓰기 바쁘다 보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주로 이제 편인격의 그 기질이 강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주를 이제 이렇게 풀다 보면은 편인격에도 사주 나머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편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정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정편 교집 말하면 안 돼요. 편인격에 정재와 편재가 있어서 정편재 교집이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 격은 격이죠. 이 속에 이것이 있을 뿐이죠. 한 예로 편재격에 정재가 있으면은 정편교집이라는 말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편인의 격을 이루었는데 정제와 편제가 있어서 정편교집이다 이러면 틀리게 돼요. 이러한 사주에는 이러한 마음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일이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개념은 좀 다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인격은 천성이 딱 만나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한 70년대에 이제 그 교회, 아, 저분은 왠지 목사님 같아. 그 다음에 저 양반은 왠지 그냥 무슨 뭐라 그러나, 성직자 같아, 성직자. 아니면 왠지 교사 같아. 뭐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한테 가르쳐주다가 애를 쓰고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남이 물으면 그건 아니고 자꾸 챙겨주는 면이 있게 돼요. 그 챙겨주는 면이 뭐냐? 정인이 대부분 남녀 똑같이 모친 아닙니까? 어머니가 있으면 요건 이모겠지요? 근데 보통 어머니는 참 집안에서 볼 땐 대부분 참 잘 챙겨주는데, 이모 그러면은 주로 놀러 가자면 하거든요. 뭐 사줄게 하고. 주로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노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기 다 이모들이, 야, 어디가 뭐가 맛있대, 아니 뭐 사줄게 하고 많이 데리고 나가지. 모친은 안 데리고 나가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게 만들지요. 이런 차이가 되게 있게 되죠. 그래서 정의는 참 인자한 게 아주 좋아요. 진짜 인자무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봐도 사람이 좀 조용하지요. 남한테 막 챙겨주려고 하고.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무슨 교사 상극이 나오는데, 직업 성향으로 볼 때는요, 원래 한 70년대의 교사에 딱 맞아요. 한 60년대. 그러니까 애를 교육 삼아 때려도 가슴 아프면서 때리는 사람이 이러한 케이스예요. 60, 70년대 교사는 대부분 이러한 케이스가 많죠. 그런데 교수는 아니에요. 교수는 자기의 어떤 학문에 대해서 자기 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말을 하던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논리로 설명하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의는 교수가 아니고 교사가 많고 또 성직자가 많게 돼요. 그만큼 남한테 봉사하는 그 기질이 아주 강한 거죠. 똑같이 공부를 해도 정인격인 사람과 상관격인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정인격이 훨씬 더 잘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치는 직업을 택하게 돼요. 근데 상관격은 애들보다는 난 학문으로 가야 돼 하고 다시 최소한 마지막까지 교수가 되고 싶게 하겠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요, 교사 하시다가 교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정인격은 주로 이 수치에 대한 능력이 참 뛰어난 사람이에요. 둘 다가 치가 빨라요. 뭔 치가 빠르냐?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얼만큼 빠르냐? 만나면 쓱 알아요. 왜 어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법당에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왠지 딱 교회 가면 목사님이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뭔지 맞거든요. 또 스님이 글쎄 신도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맞아요, 이게. 그 식으로 둘 다가 그런 기질이 있는데, 눈치 파악의 최고 선수가 편인격이에요. 이 편인격은 눈치에 대한 것이 최대한 빠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정인격은 요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역시 파악은 잘해요. 그런데 파악을 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게 돼요. 여기는 또 그 판단이 좀 느려요. 자기 처신이 좀 느리죠. 여기 처신이 빠르고. 근데 이 정인격에 쉬운 얘기로 정제가 있으면은 파격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왜 이러한 말이 나왔느냐? 물론 제가 인을 깨죠.
이렇게 오행이 있으면요. 여기 이 정제가 정인을 한다고요. 그걸요. 그걸 한다 해서 여기에서 여기 있으면 파격이다 나말 파격. 깨질 파자인데 왜 파격이냐? 정인격이 원래가 수치가 참 뛰어나고요. 나한테 득되고 실되고를 잘 파악을 해요. 근데 천성은 남한테 봉사하는 업무를 좋아해요. 자, 사람한테 봉사하고 가르치는 업무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수치도 빨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기 가서 이 일 도와주고 이거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고맙게도 150만 원 줬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거든요. 근데 정제에 맞아 있으면은 정제가 잘못되면 구두쇠죠. 목사님 아니면 스님 우리를 위해서 이거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다 계산해서 그건 적자인데 안 돼. 이러면 교사도 아니고 통기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안 된다는 개념이죠. 더하기 빼기를 너무 빨리 하면 교사가 안 되고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직업에서 이제 뭐 회계사 업무도 있고 세무사가 있겠죠. 과거 시대에는 이거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옛날 시대에 만드는 이 훈장상이요, 훈장. 남을 가르치는 훈장에 대한 거, 또 어떤 성직에 대한 거, 성직자. 이러한 개념에서 이것이 있으면 파격이다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회계사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돈 버는 건 아닙니까? 동시에 세무사, 마찬가지예요. 세무를 빨리 하면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도움 주는 업무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적자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정인격의 파격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서 회계사와 세무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기 힘들죠. 금융계통 전문가들 중에서는 정제가 격을 이룬 사람이 많지만 이 양반은 주로 행정을 본다면 실무 회계 처리라는 거 모든 수치 계산하는 사람들은 정인격을 이룬 사람 중에서 정제가 와서 파격을 이룬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돼요. 여기에 물론 정관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깨질 파자를 막아준 경우는 훨씬 더 관직에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인격에 돈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원리 원칙이 있는 이 정관이 있으면 보통 공무원에서 돈 관리 업무를 하는 봉사 계통을 하게 되고요. 이게 편관이 있게 되면 약간 편법도 해야 되니까 나와서 증을 가지고 하게 되겠죠. 이만큼 차이가 꽤 있게 돼요. 무조건 이걸 보고 얘는 파격, 얘는 성격 이랬다가는 답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현대는 직업 분류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시대 해봤자 산업공상 4개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주 옛날 사주인데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성공했대, 이것 때문에 망했대 하고 막 글이 써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1400년대에 돼서 이 사주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이 양반이 이때 용신이 잘 맞아서 운이 피었다. 이래서 관직에 올랐다. 옛날 직업 그냥 사하고 농하고 공상인데 아예 신분이 노비 계급은 운 좋아봤자 뭐합니까? 계급 사회가 아닌 나라에서 한 얘기예요. 저기 중국에서는 이 얘기가 통해요. 그런데 이미 계급 사회가 된 나라요. 뭐 신라같이 뭐 골품제도, 인다같이 뭐 카스트 제도 다 돼 있으면 아무리 노비에서 운이 좋아서 참 잘 피었다. 얼마큼 피겠어요? 이게 현대의 개념을 볼 땐 좀 이해 안 가지만요. 조선시대를 볼 땐 도무지 더 이해 안 가지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참 잘 된다. 잘 돼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농사만 잘 된 거지. 애 잘 낳고
아니, 좀 적으면 많이 이거지. 큰 거 없거든요. 옛날 시대 또 공인은요, 거의 정부에 관계된 일종의 그 기능공이었단 말이에요. 기능공, 장인요. 장인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그냥 위에서 주면 그만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조선시대 논리와는 참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새롭게 봐야 돼요. 현대에 오면 직업이 이 4가지뿐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한 10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파격이 되면 파격에 맞는 직업이 다 나오게 돼요. 자, 오로지 정인격은 훈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정 업무에서 봉사 업무를 해야 한다 했는데 정제가 있어서 파격을 이루었다. 돈을 너무 밝힌다. 세매 빠르고 돈을 밝히면서 남을 봉사하는 업무다. 그럼 뭐냐? 그냥 나오잖아. 회계사함 딱 맞고 세무사함은 딱 맞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나쁘다 했다간요. 남의 사주 딱 보고요. 보니까 이 사주가 이 격에 파격이네요. 에이, 이거 별로네요. 근데 직업은 뭡니까? 회계사인데요. 그럼 회계사 파격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이게 현대에 와서 많이 틀린 부분들이에요. 과거로 볼 때는 옛날 사망한 사람들 사주 보면요. 다 맞지요. 그 당시 한 100년 전만 해도 사주 보면은 이 사람만 직업이 이거였으니 이래 됐구나 다 알 수 있지만 현대에 오면은 다 이게 안 맞는 게 굉장히 많게 돼요. 그러니까 직업이 무엇이냐. 이게 참 큰 차이가 나죠. 태어난 집안이 똑같이 부유했는데 부유한 집안도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액수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냐? 없어요. 단지 부유했다. 10억도 부유하고 부유했다.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이 집에는 애가 둘이었고 이 집은 10명이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사주를 보고서 이 집의 식구가 몇 명이다 파악하는 거 옛날 시대 얘기예요. 옛날 시대는 애 가지면 낳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옛날 시대에 이런 거 많거든요. 사주 보면 재밌는 게 참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게 거의 다 맞아요. 현대에 오면 안 맞는 게 이런 게 있죠. 이 사주는 어떠한 사주가 있으면 이 사주는 2명의 남자의 아이를 낳는다. 한 아이는 다른 사람 아버지고 또 한 아이는 다른 사람 아버지다라고 했다 치자고요. 이게 100년 전만 해도 거의 다 맞아요. 현대에 오면은 안 맞아요. 또 어떤 게 안 맞느냐?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또 낳을 거다.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맞느냐?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죠. 현대는 안 맞으면 안 맞아요.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거다 저거다 했다가요. 사주 풀이가 아니라 사주를 완전히 고정화된 관념으로 강요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사주라는 게 발전이 도저히 안 돼요. 볼까요? 저기 편인격에 이 자체를 성격을, 그러니까 파격이 아니고 자체는 파격인데 성격을 이루려면 편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현행 법 중에서 사기죄 있죠. 큰 사기를 칠 수 있는 기질을 들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큰 돈은 벌고 싶어 하죠. 요령은 많지요. 원사주에는 이렇게 파격인데 대운에서 언젠가 뭔가 와서 편자가 탁 받쳐주네요. 갑자기 큰 돈 벌 욕심이 생겼어요. 잘못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잘 쓰이면 좋은 거고 잘못 쓰이면 잘못되는 거죠. 결론이 마지막 가면 자기가 어떠한 기질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기가 최대한 활용할까에 달려있는 거지 여기에 얽매인다는 얘기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주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개념이 여기서 좀 바뀌게 돼요. 옛날식 가지고 이러니까 파격이다 나쁘다 이래 가지고는 나올 답이 없는 거죠. 편관이 격을 이루어서 우리 애는 권력지기에 관계되는데 그런데 얘를 제어해주는 식신이 있대 라고 했다 치자고요. 이것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편관이니까 주로 법에 관련되는데
애들하고 놀기 좋아하죠. 어릴 때부터 막 어울리다가 사고 쳤어요. 법 좋아하다가 법 속에 갇히는 거죠. 잘못하면요. 이거 잘 쓰이면 좋은 거고 잘못 쓰이면 나쁜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있는 기질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봐야지 하나만 딱 잡아간다면요. 실제는 이게 사주를 공부를 아예 할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상 체질을 볼 때 무슨 소음인이니까 당신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밀가루 좀 조심하고 찬물 먹지 말고 항상 소식해라. 그렇지만 뼈는 튼튼하다. 이런 말 나와도 치자고요. 그런데 이것도 100%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참조하라는 뜻이거든요. 참조. 사주도 마찬가지 참조하라는 뜻이에요. 편인격의 아이한테 너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가고 뭐하고 다 시킨다. 어릴 땐 참죠. 나이 들면 진짜 출가해버려요. 이런 분이 남편인데 당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나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라 뭐 해라 쥐나요. 일어나면 빨리 일어나봤자 아침 8시 9시예요. 식신격이나 상관격은요. 아침에 일어나죠. 제발 좀 푹 자라 해도요. 7시에 일어나요. 이게 기질 차이죠. 근데 이런 사람한테 너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뭐 물 떠오고 뭐하고 딱 짜여놓으면요. 출가하던가 남편이 출가하던가 아니면 병나게 돼요. 정말 참는 거죠. 참다 보면요. 화병 나거든요. 남자가 화병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간이 맛이 가요. 그럼 탈나죠. 화 한 번 나면 진짜 떨리게 된다고요. 정인이 격을 이룬 사람한테 잘 이룬 사람한테 부인이 앉아가지고 당신 돈 벌어와 막 돈 얘기하면요. 셈이 빠른 사람인데 자기는 봉사가 일단 우선인데 봉사해주고 돈 조금만 받으면 되는데 자꾸 집에서 돈 하면요. 자기 원 타고난 근성에 어긋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그릇이 또 안 맞게 돼요. 그럼 천성을 자꾸 망치는 꼴나는 거죠. 자기 부인이 편인격이다. 그냥 놔두면 돼요. 이 사람한테 나가서 뭐 했고 다 따져보세요. 여자분이 또 나가면 출가가 아니고 그건 가출이에요. 그게 남자가 나가면 출가인데 여자가 나가면 주로 가출 신고하더라고요. 보면요. 남자가 집을 나갔다 해서 파출소 가서 가출 신고 안 해요. 가면은 출가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자가 나가면 주로 이제 그 신고예요. 가출 신고. 가면은 출가 신고는 없고 가출 신고는 있어요. 그 식으로 이제 좀 놔둬야 돼요. 정인이 격을 이루는 사람은요. 이런 부인이 있으면은 항상 그거 있죠. 일요일마다 어디 봉사 간다고 맨날 봉사. 그 노숙자서 밥 퍼주고 뭐 애들 장애인 시키고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좋아해서 자기는 거기 가면은 돈은 별로 안 준다. 왔다 갔다 교통비 좀 주고 그냥 주머니에 거기서 용돈 하라고 한 2만 원 준다. 사실 하루 종일 그 애들 장애인 시키고 하는데 한 2만 원 나온다 누가 하겠어요. 솔직히 일반인한테 이거 10만 원 줘도 안 가고 20만 원 줘도 안 간다고요. 그런데 재미들 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는 재미 왔다 갔다 그거 하고 주머니에 용돈 한 2만 원 주는 거 한 달에 해봐야 한 40만 원 나오는 거. 근데 가서 일하는 거 몇백만 원씩 일을 해요. 근데 막 이거 재밌어 하거든요. 이거 가지마 하면 병나요. 천성이 워낙 남을 저기 도와주는 업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하지마 하면 진짜 힘들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들만 좋아하는 사람들. 맨날 아이들 데리고 양로원 아니면 양로원 좋아하고 그래서 막 챙기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당연히 사업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 난 고아원 할 때 아니면 양로원 할 때 너무너무 마음 좋았다. 원조도 거의 없이 자기가 겨우겨우 살면서 한 달에 자기 생활비 한 10만 원 살았는데 남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이 쭉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업하십시오. 누가 사업자인데 사업자금요. 돈은 몇 억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드디어 한 3년 지나서 돈은 버는데 나 이거 정말 싫다 하고 다 던지고 다시 또 하고 싶어 이걸요. 그게 참 그 근성 차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어떠한 격을 이루는 사람이 식신의 격을 이루든 아니면 상관이 격을 이루든 각각마다 다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쓰냐 문제죠. 조선시대로 볼 때는 상관격은 정말 나쁘다 하겠죠. 요새는 이거 없으면 나라 발전이 없어요. 식신격이 좋다 하죠. 너무 좋으면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못 먹는 게 없대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꼬리까지 다 해먹잖아요. 심지어는 털까지 다 쓰고 안에는 장도 하여튼 곱창을요. 다 해서 마지막까지 다 해먹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참 식신이 많으면 좀 대충 먹지 다 발려 먹잖아요. 다 없앴는데 뼈까지 우려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먹나요? 뱀도 먹지요. 뱀도 수입한대요. 별것 다 수입해 먹잖아요. 이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편적격 있으면 좋다. 뭐 정제가 있으면 좋다. 나쁜 거 많지요. 밑에 잘못되면 남 보기에 너무 야박해요. 이 양반은 그 다람쥐 비슷해, 다람쥐. 꼬박꼬박 모아왔거든요. 나는 이 사람은 일종의 배짱이면 가만히 놀다가 한목에 큰 bom을 맞으면 난 개미예요. 개미가 자기는 얼만큼 쌓아놓은지를 몰라요. 계속 쌓아놓을 뿐이 자기 거니까. 근데 자기가 애써 쌓아놓은 걸 누가 달라 하면요, 안 돼 하죠. 이거는 남이 볼 때 야박한 거고 본인이 볼 때는 안정위주예요. 결코 잘못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야박하다고 할 이유가 아예 없어요. 이게 기질 차이죠. 이 사람한테 너는 왜 열심히 일 안 하니? 이 사람은요, 이렇게 벌기 싫거든요. 나는 한번 폼나게 살아보겠다. 배짱이거든요, 배짱이. 때 되면 공연 한번 크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아니면 큰 기획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 난 싫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너는 이런 아들을 뒀는데 너는 회사에 근무해야 돼, 계속. 이렇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차라리 너 포장마차 할 망정 너 사업해봐. 얼마 필요하니 조금이라도 되져가서 사업시키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하나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기 참 힘들어요. 파격도 파격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것을 이루는 파격, 편인이 오면 파격이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아니냐? 책 보면 식신의 격을 이루는데 편인이 있으면 파격이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 맞느냐? 아니에요. 식신은 먹고 놀길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편인마저 와서 게을르면 나빠진다. 이러한 개념이지요. 반대로 구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딱 봤어, 이런 사주를요. 식신격에 편인이 있는데 하나도 게을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식신격에서 좋은 냐만 번따 왔어요. 성실성. 그리고 열심히 해요, 뭐든지. 그러면서 이거에 창조성도 왔어요. 그래서 이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집안 구성이 워낙에 성실해요. 아침에 무조건 이 집은 6시면 기상이에요. 저기 진주에서 아침 6시면 기상하면 형제들 딱 기상해가지고 이게 막 나가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겨울에도 냉수받쳐야 되고 그만큼 그렇게 컸다는 얘기죠. 어릴 때 그렇게 크니까 게으름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잘 쓰이면 굉장히 좋겠다 이게. 잘못 쓰일 때 문제 생기고요. 내 사주는 나빠. 나는 내 사주를 보니까 상관이 격인데 이거를 제어시키는 정인도 없고 또 빼주는 제도 없어서 난 나빠 라고 하면요 정말 나쁘게 돼요. 반항적인 데다가 더욱더 반항적이 돼요. 세상에 대한 반항적이요. 그럼 사고를 치죠. 그게 아니고 나쁜 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러면 난 이 마음 좀 길러보자 하면 돼요. 사주 공부를 하는 게 결론에 가면 마음 공부지 기륭 판단하는 거는 나중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주가 기륭 판단으로 가요. 당신은 요 격에 용신이 무엇이고 이러하니까 언제에 큰 사고 날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아니면 언제 핀다 이런 얘기들. 이게 다 틀린 얘기예요. 편인이 저걸 이룬 사람한테는요. 당신은 언제 피었고 언제 안 좋고 이런 내 말하면요. 몰라요 그래요. 왜 모르냐?
인생이 이 양반은 취미가 참 특이하게 되어 있죠. 자기 취미가 낚시라면 낚시 하나 가지고 10년 동안 매달린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돈, 명예 다 한계없고 낚시 잘 되면 최고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언제 돈 많이 벌었냐니까 돈 그나 관심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성은 자기 특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돈, 명예 관계없이 내 인생은 전 세계에 여행 다니는 게 취미다 했단 말이죠. 어느 순간 이 기회가 돼서 여행을 막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전 세계 여행 다니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막 돈 벌 때는 자기는 지옥이었어, 지옥. 이때부터 돈 많이 벌어서 드디어 다 간두고 여행을 떠난단 말이죠. 이 사람한테 당신은 이때부터 이때가 참 잘 피었고요. 여행 다니시면서 망하게 되네요. 말해봤자 이 양반이 웃어요. 아니, 이 양반아. 나 이렇게 벌 때 얼마나 힘들었고, 나 정말 지옥이다. 나는 이게 제일 행복이다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판단으로 가면 절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흐름에 대한 판단은 빠르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는 틀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게 돼요. 요 사람한테, 정인이 격을 이룬 사람한테 당신의 목적은 뭡니까?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언제 운이 좋았네, 운이 나빴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어떤 애들을 막 도와주고 그 애들이 막 잘 크는 거 볼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한테 이때 돈 많이 벌고 이때 관직이 올라가네요. 이 양반 글쎄 이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을 가지고 어떤 대운에서 언제 피고 언제 꼬이고 얘기 나온다. 이것은 거의 다가 돈과 명예 얘기예요. 개인적인 생각과 무관한 얘기죠. 단지 그럼 어떤 부분을 많이 맞느냐? 건강에 대해서는 용신과 비교한다? 반반이에요. 자,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몸이 탈나서 잘못된 부분 많고요. 그 다음에 참 지질이 가난한데 세상에 단점이 아픈 데가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난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고 아주 부유하면서도 안 아픈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는 게 건강은 또 용신과 좀 별개로 돌아가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부인이 우리 남편 사업 망해서 참 좋다고요. 그 뭐가 좋아하니까 그때는 당뇨에다가 병담하게 있었는데 망한 뒤에는 갑자기 당뇨도 안 생기고 다 나았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생각은 남편의 건강 하나거든요. 다 관심이 없는 거죠. 너무 제가 물론 이제 지금부터 한 10강 정도 더 하면 용신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 가면은 이 사람은 이때 피었네요, 이때 안 됐네 이렇게 좀 나가게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면요 사주가 기륭 화복만 돼요. 나쁘면 피하자고 뭘 피해봤자 원래 오던 그 조그만 차 찍고 피하면요 옆에 버스 타고 와요. 그냥 한 대 맞아요 그냥. 크게 맞는다고요. 그래서 저격이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쓰일 때는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격이 정제격이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주에 어떤 편관의 기질이 강하면 이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지요. 요 사주가 요게 일간이고요. 여기 나와서 요 속에 있는 게 여기 나와서 적을 이루어서 편관적이다. 그럼 생긴 게 험악하죠? 근데 실제 보면 이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신자가 합해서 수가 돼요. 그러니까 요 토생이 금이 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사주도 편관이 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편인의 근성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주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편제라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상관도 있고 근데 상관도 있고 이렇게 편관도 있으면 반항적인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요 마음도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성이요. 종합해서 봐야 돼요. 근데 편관격에 상관이 좀 강하면 좀 반항적인 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단지 요것 때문에 좀 중화가 되는 거겠죠.
근데 편인이 잘못 쓰이면 게으르거든요. 잘 쓰이니까 이게 예술로 가기 때문에 뭘 보고 있냐? 카메라 들고 있겠죠. 이게 참 이거 재밌는 구조예요. 그만큼 이게 특히 또 임자 일주 이러면요. 자기 주관 강하거든요. 자기 주관 강한데 태어난 달은 가을이지만 토기 때문에 좀 약해지고 그런데 여기서 도움받아서 자기 주관이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양반이 잘못됐으면은 안 좋은 일 할 뻔했고 그래서 잘 됐으니까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거죠. 마음 잡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린 나이였다면 사고 많이 쳤을 거야 아마. 그래서 사주 가지고 우리가 너무 이제 한자 말고 비견 이 말 이외에 격 이외에 많은 글씨가 있다는 걸 실질은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거 없이 했다가는 간언이 되죠. 너는 편제가 격이니까 이래야지만 돼.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편제가 격인데 사방 보니까 상관도 강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나 둘 분석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주를 이루고 요 마음이 이 양반은 언젠가 이것에 마음이 항상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단지 여기서 조그맣게 한 개 어떤 편제 어떤 편관이 있었다. 아직 힘이 없이 이러면 어떤 운에 맞으면 그때 좀 이런 기질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종격, 화격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만 마치겠습니다.